TBN 경인교통방송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핑크 도금에서 정밀 기능성 도금까지 도금기술 혁신기업 주식회사 사만산업. 안녕하십니까? TBN 경인교통방송 기호일보 그리고 인천경영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하루는 86,400초로 이루어져 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루에 86,400번의 좌절을 가슴에 품을 수도, 또는 하루에 86,400번의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86,40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관념적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이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는 매일 고를 수 있습니다. 86,400가지의 선택을 말입니다. 그 수많았던 선택지 중에서 내가 하는 그 선택이 맞는지 우린 바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이 옳다고 믿고 선택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선택은 옳은 일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만나볼 주식회사 사만기업의 이종화 대표 역시 금도금 분야에서 30년 내내 선택한 것은 역시 꾸준한 기술 개발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도금 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인천경제 숨은 보석이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특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해서 CEO들을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감동과 울림을 주는 현장의 리얼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TBN 경인교통방송의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오늘은 핑크 도금에서 정밀 기능성 도금까지 도금기술 혁신기업 주식회사 사만산업과 함께합니다. 이종화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사만산업 어떤 기업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만산업은 전자회로기판 제조 생산과 하드골드, 로즈골드를 PCB에 각종 액세서리 기타 일상생활 제품을 도금하는 기업입니다. 네, PCB가 전자회로 기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금도금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단어인데, 반면에 금도금 기술이 그럼 정확히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금도금은 기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도금 후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겠죠. 초정밀은 아니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의뢰한 제품은 어느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요구했을 때는 그 기능이 맞도록 도금을 해주고 인체에 무해한 도금을 해달라 하면은 무니켈 도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소비자가 원하는 금도금 두께에 따라서 최대 10마이크론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금도금을. 그렇군요. 그 일반 일상생활의 전기, 전자, 의료 부분까지 다 할 수 적용됩니다. 금도금. 이 사실 그 금도금 하면 뭐 액세서리 같은 그 장신구에 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산업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나 봐요. 예, 의료기기에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의료기기에도. 우리 그 내시경 같은 거 했을 때 거기에는 무니켈 뭐 꼭 그런 걸 해야 됐거든요. 내시경. 내시경 갈 텐데 그 앞에 그 뭡니까 그 어떤 저기를 앞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금도금 해야 돼요. 그 이제 금도금 하면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산업용에는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차례 사용해 가지고 내마모가 달아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달아지면 못 쓰잖아요. 금도금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금도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내구성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의료기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산업용으로 쓰이는 여러 분야에 따라서 목적도 다르고 또 기술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현재 사만산업의 주력 분야는 어떤 것인지 또 지금 그러니까 대표님 업체에서 생산 중인 제품이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S사 핸드폰 진동 모터를 네. 만들어서 생산 중에 있으며 예, PCB를 만드신다는 거죠? PCB를 만들고 그 있습니다. S 핸드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 S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게 이제 핸드백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네. 핸드백에 들어가는 각종 자기네들의 브랜드 마크. 아, 그런 것도 다 도금에 필요한 거군요. 그 우리가 쓰는 그 피어싱.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하는데 네. 핸드폰 같은 경우는 S사에서 하는 거는 월 500만 대지만 실질적으로 월 500만 대요? 예. 실질적으로 월 500만 대인데 네. 그걸 전체적으로 더 따지면 중국가 저가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따지자면 한 달에 1억만 개는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PCB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까지 몽땅 다 합치면 월 평균 1억 개. 아,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 사실 시중에 그 금도금 기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대표님께서 이 금도금 분야에서 30년 넘게 최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독보적인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금도금 기술자들은 많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제품 성능을 항상 시킵니다. 그렇죠. 저희 금도금만 남들이 다르게 기능을 요구하는 도금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생각의 전환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보적인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제품을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도금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있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그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 이 정말 대단한 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 사전 조사를 좀 해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이런 각국의 도금 전문가로부터 어떤 선진화된 체계적인 교육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각 전문가들하고 기술 협업도 진행을 했었다고 들었고요. 근데 사실 기업 운영이라는 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나름의 경영 마인드랄까? 뭐 뚝심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대리 경영을 한 11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생긴 게 그 영업만 가지고는 어디 가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영업 가지고는. 기술적인 것과 포함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기술과 그 영업을 함께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만들었죠. 그거는. 그거로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20대 때 중소기업진흥공단 표면처리 기술사님하고 직접 우리나라 기술 낙후된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에서 기술을 받았습니다. 20대 때요? 20대 때. 그러면 아예 이걸 전공을 하신 모양이에요. 뭐 전공이라기보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했어요. 3년 이거를. 그러셨군요. 회사 취업해서 3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그 3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 영국, 카나다의 유명한 박사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회사 그때 20대 때 근무했던 회사에서 6개월씩 이론 교육과 실습 1년씩 했어요. 그걸 일일이 다 받으신 거예요? 대표님이 직접? 직접 받았습니다. 그 2명이서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온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그때 같이 받았던 다른 한 분은? 그만두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20대 때면 글쎄 한 20-30년 전이죠. 그때 그러면 이런 기술, 선진 기술을 받으셔서 그걸 또 지금까지 계속 또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배운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갖고 금도금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낙후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액세서리 제품을 두께 도금을 못했어요. 이렇게 두께를 올리는 거. 1cm, 2cm, 3cm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서 직접 해서 납품했고 또 이제 두께 측정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서 후원받아서 직접 해서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두께 측정기를 갖고 와서 제가 직접 측정해서 보내고. 오늘 정말 대단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남들이 못하는 걸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보통 보면은 도금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도금해 주세요 이러거든. 그렇겠죠. 근데는 뭐요? 얼마에 해줄까요?를 가격을 먼저 물어보는 거지. 그거는 가격 물어보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 가격 물어보면 내중에 그 불량 났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내 책임이 아니거든. 지가 얼마짜리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뭐에 쓰는 건지 얘 설명을 해달라 이거야. 용도를 먼저 묻고. 그런 데는 업체들은 무조건 영업에서 오더만 따왔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능이 필요하면 기능, 뭐가 필요하면 뭐 필요하면 그걸 예쁘게 해주면 만들어요. 예쁘게 만들어주면. 이게 그 바로 이제 맞춤형으로 해준다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접근을 할 때 대표님은 그 맞춤형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이제 오르실 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 조금 전에 하드 골드에서 핑크 골드로 기술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잠깐 저희가 미리 좀 확인했었거든요. 이걸 잘 모르겠어요. 하드 골드가 뭐고 핑크 골드가 뭔지요? 하드 골드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도금에서는 그렇게 그냥 금도금, 노란 게 금도금. 그렇게 되고 핑크 골드라면 제가 지금 오늘 핑크 골드 손목에 이제 이것도 해서 납품합니다. 그 색깔이 다르네요. 이게 이제 핑크 골드 이게 팔찌 은팔찌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핑크 골드는 이렇게 해서 달라요. 그런데 이 핑크 골드는 그 어떤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기 전도도라든지 그 우리 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쓰면 사용하면 도금이니까 그런 게 마모가 길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길다는 말씀이죠. 내구성이 엄청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핑크 골드를 하게 된 이유는 하드 골드는 진짜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약품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해서 담가다 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는 핑크 골드는 그렇게 하면 안 나와. 담가다 빼면 나와. 핑크는 다른 색깔을 입혀야 되는 거니까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핑크 같은 경우는 하는데 이걸 이제 시계에다 처음에 적용을 했었어. 그래갖고는 그 유명한 회사 그 시계 회사가 있는데 그 시계 회사에서 이거를 전량 거의 90%를 이걸로 했어요. 이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엄청 했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완전히 독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핑크 말고 다른 색깔도 가능한가요? 화이트도 가능하고 뭐 다 하죠. 그러면 여기에 그 특허 기술도 갖고 계시겠네요. 특허 기술은 그 진동 모터 그 S사 진동 모터가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S사 그 S사 거를 제가 그 개발해 줬어요. 개발해 줬는데 업체가 들어있는 특허는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가지세요 그렇게 줘버렸어요. 특허를. 그럼 저는 내가 그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음대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저한테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휴대전화에 진동 모터가 들어가나요? 그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바이브레이션 오니까 바이브레이션 막 울리잖아요. 부르르 울잖아요. 그럼 그 진동 모터의 그 회로 기판에도 그럼 도금이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그거 꼭 도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계시는 그거이 예를 들어서 하드 골드로 했을 때는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7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14만 원을 제가 해줬죠. 2배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휴대전화의 내구성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 좋아졌죠. 기간 한 2년밖에 안 되거든. 핸드폰 거의 쓰는 거는. 그런데 그 전에 이상으로 쓰게 만들어주고 진동도 약간 작은 거에서 크게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도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뭐 한데 그 진동 모터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원리로 그 작동이 되는 건가요? 진동 모터는 그 PCB를 한 우리 그 회로 기판을 한 6개에서 8개를 쪼개놨어. 그래갖고 그 머리카락 같은 게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두 개 마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기가 닫았을 때는 울리고 또 안 닫으면 끊어지고 닫으면 끊어지고 그 도는 게 700rpm으로 돌면서 그 진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켜졌다 꺼졌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 빠르니까 그게 부릉부릉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그게 휴대전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쓰는 그 오락기. 뭐 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커피숍에 가면 그 우리가 진동벨, 진동벨 이런 거기에도 쓰이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진동 모터에 대해서는 특허 기술을 또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 된 거죠?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특허는 줬어요. 특허는 줬고 기술은 가지고 계시고. 이거 괜히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뭐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 못 하니까. 네, 대표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금도금은 나 이종하다. 이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금업체가 5개가 도산했다면서요. 근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만산업은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뭐 계속 이것만 기다릴 수는 없어. 그럼요. 그래서 뭔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게르만늄 건강팔찌를 은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차고 오셨던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거 은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은으로 여기다가 도금한다는 거는 사실은 남들은 거기다 은에다가 도금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에다 도금해가지고 은에다 직접 그래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누가 팔찌를 차고 싶은데 팔찌를 못 차는 거야. 그죠? 금 10돈 차면은 300만 원 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한 100만 원이면 70만 원, 80만 원이 많으니까 그보다 더 이쁘게. 더 이쁘게. 그렇게 해서 주니까는 잘 팔리더라고요. 지금 하고 계신 게 핑크색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똑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 대표님의 신념이신데 사만산업이 나가고 있는 길도 일반 도금업체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제작진이 좀 만나고 왔거든요.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 이성훈 과장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만산업은 어떤 회사인지 직원 간의 분위기는 어떤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봤는데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러십시다. 저희 회사는 수작업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동 시스템으로 도금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럼 불량이나 업체들이 이제 저희 회사를 찾아서 새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가 품질이 좋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외국인 직원들이 많아요. 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고 같이 밥도 먹고 쉴 때는 같이 편하게 얘기도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군데 지금 계약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저희가 좀 더 나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 이 직원들도 이렇게 더 미래가 밝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제가 그 십정동에서 서구로 이사 갔는데 지금도 십정동에서 그 89년 3월 달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계산이 30년이 넘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사를 다 알고 있죠. 그럼 정말 가족 같은 경영을 좀 하시는 건데 아니 지금 수작업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한 달에 1억 개를 만드시는데 1억 개는 저희들이 다 만든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럼 공장을 여러 개에다 하청을 또 주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하청 중에 제가 만드는 거는 대수는 정해져 있어요. 500에서 1000만 대 돼 있지만 다른 업체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수작업으로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고 또 고가품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군요. 지금 이성훈 과장이 중국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 반가운 소식인데 계획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그 중국에 다니면서 그 명함을 좀 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올 상반기 해가지고 샘플을 한 3월 달부터 넣었어요. 그래서 정식 승인 난 게 6월 달에 났습니다. 그렇군요. 정식 승인 나고 샘플 통과하고 금형 제작해갖고 11월 달부터 정상 양산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됐습니다. 아니 뭐 다른 기업들은 몇 년을 뭐 가서 쫓아다녀도 쉽지 않은 일을 명함만 뿌렸는데 바로 온단 말씀이세요?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뭐 그것도 좀 기능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도금업체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온 거군요. 이 사만산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불량률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대표님의 경영 전략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우리 분량은 우리 기술자들은 저한테 오면은 우리 한 3년은 저한테 교육 트레이닝 받아요. 대표님한테 직접. 그런데는 이거 해봐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불량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불량인지 네가 알아야지 내가 알면 뭐 필요 있냐. 그잖아요. 내가 없어도 네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왜 불량인지. 그 왜 불량인지 불량을 양품으로 양품을 불량으로 만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했을 때 그거는 다시는 불량이 안 나죠.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그렇지. 그래야 원가도 절감되고 자기네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원가가 절감되더라. 저렇게 하면 많이 소비가 되더라.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죠. 그거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시고. 그럼 지금 불량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네요. 뭐 제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 2에서 3%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있습니다만 그 공차 이내를 하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만 산업의 경영 전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만 듣고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공 가도만을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대표님께도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만 하다 보니까는 첫째는 그 기술이 또 밖으로 나가고 또 시설 우리가 했던 것도 밖으로 나가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저 거 다 카피해서 해요. 기술 유출이 됐다고? 이미. 그건 형사 사건. 그거는 형사 사건까지는 갈 건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그거 시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하드골드라는 그 일반 금도금을 아까 말씀하셨던 핑크골드로 바꾼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보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건 또 남한테 기술을 전수하면은 나가면은 땡이야. 나 우리 회사 망하는 거야. 그렇죠. 안 되겠다 해서 회사에다가 조카를 데려다가 기술을 한 4, 5년 가르쳤더니 뭐 얘는 완전히 나보다 도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그럼 이제 핑크 도금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기술 유출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개발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본다면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요. 뭐 조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시간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쭉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인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건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사람들 가족처럼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그래서 사용하되 그러다 보니 그 바탕으로 두고 그 또 외국인들을 가족처럼 하니까 외국인들도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들 우리 회사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다 있다가 나가지 절대로 1, 2년 있다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업체가 최고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튼 대우를 잘해주시네. 대우를 잘해주시는 돈을 많이 안 줘도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죠. 누구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죠. 근데 이 도금업이라는 게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로 인한 규제 같은 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도금 말을 하면은 우리가 바카스를 먹을 때 먹는 그 고연산하고 고연산 가리 이걸 해서 사용해서 쓰거든요. 도금할 때 제품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근데는 그렇게 약한 화학약품을 써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에는 사람한테 인체 해는 별로 없어요. 단지 거기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니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렇게 큰 적이 없습니다만 산업재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본인이 과실에 의해서 다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만 잘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대신 또 이제 얘네들이 법령을 하도 한국에서 바꿔버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아니 엊그저께는
가능했던 게 아니죠. 산업 제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네. 법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3개월로 해서 다시 검사했는데 바뀌었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불합격이라고. 예. 그 내가 열받아가지고 원장한테 전화해서 뭐 난리 쳤습니다만은 예. 그런 게 잘못됐던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령을 뭐 그 시대에 맞게 바꾸는 건 좋은데 네, 맞습니다. 바꾸면 그 각 업체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기준에 알려줬는데도 너네들 못했다고 그렇게 따지니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일이 그걸. 아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대표님 그 자부심도 강하시고 그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표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주 거래처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주 놀라운 건 보통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있으면 대기업이 절대 갑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만산업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반대 위치라면서요.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국가에서 제정하는 그 뿌리기업, 네, 뿌리기업. 그 원천 기술을 저희가 이제 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기술의 그 원천 기술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게끔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대기업도 네. 대기업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내가 물건이 주면 자기네들이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대표님처럼 그런 기업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 우리나라가. 네, 예.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기술 요구 있으니까 더 필요한 걸 더 개발해 주겠다. 우리 거 써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갑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슈퍼갑이 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선두주자가 사만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을 그 운영하시면서 또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뭐 국가나 지자체 혹은 뭐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들이 좀 있으실까요? 우리가 코로나 19로 해서 조금 보니까는 뭐 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제일로 애로사항이 뭐 담보를 제출해라, 뭐래라 뭐 하거든요. 네, 네. 실적으로 국가에서 물론 해주는 건 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지만 좀 많은 걸 규제를 좀 풀어서 네. 좀 이렇게 좀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금방 갔어요.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재미를 있고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지금 뿌리 기술 전문 기업으로 키워오시면서 자부심이 크시다라는 건 이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더 나은 기술 확보와 함께 또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도 클 것 같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계획 또 각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 나갈 것이며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금도금이 필요하시거나 제품 개발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맞춤형으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성실하고 정직이라는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만산업처럼 특별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에게 갑인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그 길에 계속 선도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영포럼과 기호일보, TVN 경인교통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주식회사 사만산업 이종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기호일보 지면을 통해서 동시에 보도되고요. TVN 경인교통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인천경영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